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대한민국의 참 유서 깊은 국립대학의 하나인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이 북문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 경북대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무엇보다도 이 학부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라는 이 지식인 사회가 작금의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정말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좀 물어보면서 우리 지식사회, 비단 경북대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캠퍼스, 대학 캠퍼스, 이 지식인 사회, 임내하는 그 지식인 사회의 커다란 어떤 전기,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대구에 있는 이 경북대학에 왔습니다. 이 조국 사태는 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가지고 공정, 평등, 정의, 그야말로 이 온갖 화려한 미사 여구를 남발하면서 어떤 정의에 관한 한 완전히 독점물처럼, 이 전리품처럼 행사해왔던 이 조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좌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실은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썩었다고 조국이가 이 비난을 퍼부었던 그 우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그 실상을 조국 사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을 주름 잡아왔던 한 지식인, 그리고 이 권력을 탐했던 이른바 권력형 지식인, 그리고 폴리페서 중에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악랄하게 법과 제도와 관행을 악용해 가지고 탐욕을 채운, 결코 이것은 조국 한 개인의 이 자그마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정말 1948년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후 세계 이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건국에 성공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이 대한민국을 난도질했던,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친일파 3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라고 이 돌을 던졌던 대표적인 이른바 지식인. 그러면서 대학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법대,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마구 던진 돌, 또 그로 인해서 생긴 그 권력을 수십 년 동안 이 만끽해왔던 그 세력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이 박원순, 그 다음에 한때 정가를 풍미했던 안철수, 그리고 조국, 또 수많은 이 폴리페서들, 이들의 그 민낯이 이제 그대로 드러 나온 이 폭로가 노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박원순, 안철수, 이른바 협찬의 규제라고 해가지고 그 제야 좌파 시민단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이 누려온 그 권력. 지금 조국의 딸도 입학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박원순의 딸이 서울 미대를 다니다가 서울법대로 편입한 배경, 거기에 움츠리고 있는 이 권력형 비리를 밝혀낸다면 아마 엄청난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 미대를 다니다가 조국이가 교수로 있던 서울법대를 다닐 수 있느냐?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낙마를 한 안경환, 또는 그 서울법대의 한인섭과 같은 그 조국의 후원자들, 과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밝혀낸다면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만 그 하나만 놓고 봐도 조국이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강남 좌파라는 그 탈을 쓰고 조국이가 범한 그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부정이, 스스로가 내뱉은 그 말을 가장 지능적이고 고도의 지능적으로 그것을 속이면서, 한마디로 위장한 그 좌파의 그 실체를 국민들이 좀 여실히 다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라는 이 서울대에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촛불 시위가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또 한 500여 명의 촛불 시위가 있었고, 또 부산대학에서 촛불 시위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외에는 마땅하게 이 대학가에서 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이 대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움직임이 너무도 기대 이하라는 사실에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수인 그 전상인 교수의 칼럼을 보니까 서울대 학교 안에서도 대학생, 대학원생, 이 교수들이 완전히 이 조국 사태,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개탄하는 그런 칼럼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 2달 전에 이 대구에 완전히 서울에서의 저희 활동 무대와 이 생활 근거지를 옮기고서 지금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대구를 대표하고 있다는 이 경북대학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이런 대학생들이, 그리고 이런 교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이게 대학교의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이 교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정말 이건 좌우 진영 논리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조국 그 일가, 조국 소위 말하는 가족 사기단이죠. 사실은 그 가족 사기단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닌 이 조국 일가의, 조국 딸을 포함한 그 일가의 행태,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와 이 어떤 지위, 대학 교수란 지위, 또 좌파, 강남 좌파라는 그 어떤 권력,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조국 일가의 그 웅동 학원을 보호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 위장 이혼을 하고, 또 조국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 다음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시험을 보지도 않고 오로지 조국의 아버지 조국과 그 어머니 또 교수, 그 교수의 영향력을 빌어가지고 단 한 번의 시험을 보지도 않고 유명 대학과 유명 대학원, 그리고 마침내 부산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온갖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침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경북대 대학원 학생들, 대학 교수들은 모조리 침묵하는지. 이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이건 철저하게 문재인 좌파 권력 또는 대한민국 좌파 권력의 노예다, 주구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참 그야말로 전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호쿠 대학교, 동북대학에 비교될 정도로 경북대학은 정말 실력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 학생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뉴스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현상이죠.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꼭 지식인이라 하면 왜 꼭 좌파가 되어야 하느냐. 지금 바로 이러한 프레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문재인이가 이른바 4월 27일 김정은과 그 가짜 핵 합의를 해도, 핵 폐기 합의를 하고 작년 9월 19일 남북 군사 교류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제2의 IMF보다도 더 파멸적인 경제 파탄을 불러온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대한민국 교수들, 경북대학교 학생들, 경북대학 대학원생들, 경북대 교수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거죠. 마치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의 책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제가 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점심도 이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식당에서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붕괴되고 파탄이 되고
한미 동맹이 파국을 맞이하고 있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전쟁 일보 직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 다음에 이 위중한 국가 위기, 이 난세 속에서 경북대학교 대학생들, 경북대학 교수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런 각성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의 책무냐? 저는 정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 경북대학교 학생들,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2년 반 전 이른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2대 특혜 논란이 있었을 때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나는 이게 과연 이러고 있는 것은 그 진정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몰입이 돼가지고 좌파는 우리 같은 편이니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못 본 척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그 유명하다는 이른바 소설가 공지영, 뭐 이회수, 무슨 시인 안두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진영 논리로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대 특혜 편입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 부분이 가짜뉴스입니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승마 부분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을 특혜로 딴 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그리고 그 최순실 딸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뭐 이런 것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대한민국 대학생들, 대한민국 교수들이 촛불 시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같아야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적용했던 그 정의의 잣대와 조국의 딸에 적용하는 그 정의의 잣대가 똑같아야만 대한민국은 조국이가 말한 대로 정의로운 나라요, 공정한 나라요, 평등한 나라죠. 그런데 조국이가 보니까 완전 자기 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부정의한 방법으로 한영외고라는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 어린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날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한영외고에 무시험으로 들어갔고, 한영외고 1학년 때 국제적인 논문, 소아과 전문의도 쓸 수 없는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또 공주대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이력을 갖고서 고려대 생명과학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력을 갖고 무시험으로 사실은 의대에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조국의 딸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대 생명과학대를 들어간 거죠. 이건 완전 편법이요, 불법이요. 이거야말로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씨를 무슨 인사청문회에 뭐 올리느니 안 올리느니, 뭐 9월 2일날 하느니 안 하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국은 명명백백하게 이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문과생이 어떻게 해서 단국대학교 의대 연구소
의학 박사도 쓰기 어려운 국제적인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학금은 실력이 아니라 가정 형편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딸은 부산의대, 그 가짜 이력을 갖고서 들어간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 소천 장학회로부터 3년 동안, 그것도 물령 6학기 동안 한 학기에 200만 원씩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참 시체말로 타먹었죠. 그 뒤에 아버지 조국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조국의 딸이 이런 장학금을 따먹을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그 부산대 의대 전문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또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부산대 의대 전문 그 대학원에 합격하니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그냥 바로 진학하고 가버렸잖아요. 이걸 과연 그 조국의 딸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거냐, 아니면 그 배경에 조국과 그 조국의 부인, 그 교수라는 부인이 과연 작용하지 않았느냐.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자식을 이기는 뭐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을 또 그렇게 이제 변명하고 나올 게 틀림없지만, 그 배경에는 조국의 딸의 그 종횡무진한 편법 입시 행각을 보면은 그 배경에 조국과 조국의 부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100% 불가능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침묵하느냐? 그런데 왜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은 침묵하느냐? 그런데 왜 경북대학교 의대 학생은 침묵하느냐? 그런데 왜 경북대학 교수들은 침묵하고 못 본 척하느냐? 나는 오늘 이걸 묻기 위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앞에 와서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놀라는 표정들을 많이 짓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경북대학교의 지성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지성인이냐,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성인이냐, 아니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좌파 진영에 부역하는 부역자에 불과할 뿐이냐. 이걸 오늘 경북대학교 학생과 경북대학교 교수들은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대한민국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헬조선이다 라고 떠들어대면서 대학생들을 선동하고 대학 교수들의 입을 막았던 그 조국의 판도라 상자가 완전히 열려가지고, 만천에 열려가지고 시궁창보다 더 독한 악취를 풍겨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경북대 학생들, 어떻게 해서 경북대 대학원생들, 어떻게 경북대 대학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과연 양식과 상식이 있는 집단인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은 경제를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식인들이 비겁하고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속한 그 진영의 노예가 되고 푸들이 되고 부역자가 돼서 입을 다문다면은 이것은,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나라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 워치독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식인입니까? 왜 경북대는 입을 다물고 있나요? 그리고 부산대에서도 지금
자그마한 움직임만 있을 뿐 정작 부산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산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왜 정유라와 조국의 딸의 차별적인 기준을 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결코 넘어갈 수는 없는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국이가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기, 이 내셔널 베이스, 이 국가 기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경북대 학생이다, 나는 경북대 대학원생이다, 나는 경북대 교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가 어떻게 지식인입니까? 저는 왜 당신은 조국에 침묵하는지 저는 물으려고 왔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 뉴스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 태블릿 PC를 갖고 엄청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다음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가할 때 제가 언론계에서 잔뼈가 굳어온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온 저의 이 본능적인 감각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똘똘 뭉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합작하고 안철수, 박지원 이런 세력, 그리고 김무성, 부산의 김무성, 대구의 유승민과 같은 이런 새누리당 배신자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날 제가 11월 4일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광화문 그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절독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를 지지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냐면 윤창중은 제가 인수위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할 때 항상 제가 옆에 태극기를 놓고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항상 태극기를 놓고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 태극기에 그 연상이 돼가지고 당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신자협회, 소위 말해 대수천 이계성 의장을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200여 명의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조선일보사 앞에 사옥에 나와서 조선일보 절독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게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우파의 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한 그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윤창중 칼럼 세상을 치시면 2016년 11월 4일자를 치시면 거기에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그 주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더 큰 규모로 열렸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경북대학교 이 북문, 여기 북문입니다. 이 북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왜 당신은 조국
침묵하십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것이 문재인이가 말하는 처음 겪어보는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이 호소하는 이 장면이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 전형적인 위선 좌파의 그 실체에 분노하고 그 세력을 물리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거대한 그 물결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6년 11월 4일 제가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태극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첫 번째 태극기 집회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2019년 8월 27일 바로 오늘 이 경북대학교 이 1인 시위가 대한민국 지식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위선 좌파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거대한 혁명, 그 운동에 불길에 불을 붙이는 첫 번째 그러한 이벤트, 첫 번째 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 대학원생들, 그 교수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식인들, 전국의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보편적 양식과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건 조국이라는 한 개인의 법무장관을 시키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문재인의 실체를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집권을 하게 된 그 세력의 실체를 그대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선 좌파의 준거 바로 그로 인한 집권, 그것은 종말을 고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이비 시대의 위선 좌파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